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과 같이 DIY 산물 인터넷 수업에서 10주차에 해당하는 이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0주차 파일을 열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제가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요. 제가 PPT를 보여드리고 또 같이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세요 하면서 저도 열심히 여기에서 막 꽂고 있으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다음과 같이 저희 수업하는 데에서 영상 파일을 또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실 때 저도 같이 이 앞에서 연결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난 시간에 처음 하셨던 부분은 그 LCD 사용하시는 거를 해보셨는데 이 LCD 사용을 가지고요. 저희는 몇 가지를 더 해볼 겁니다. 어떠한 것들을 또 진행을 할 거냐면 이 LCD를 사용을 해서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7주차 때인가 6주차 때 아마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걸 해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리 측정한 거를 컴퓨터 그 시리얼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연결한 이 LCD에다가 현재 거리가 얼만큼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실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이 LCD 연결한 상태에서 여기에 초음파 센서까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이 온도 센서라고 하는 이게 LM35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 센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저희 온도 습도 센서가 있었는데 요거는 온도만 측정해서 조금 더 정확한 센서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잘못 꽂게 되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저거. 그래서 잘 보시고 꽂으셔야 되는데 요거를 연결하시고 이 온도 센서에 해당하는 값이 몇 도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또 저희는 이 LCD에서 한 번 더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시리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액정 디스플레이 LCD에다가도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을 진행을 해볼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LCD를 여전히 연결한 상태에서 몇 가지를 더 할 건데 그 중에서 이 기울기 센서, 틸트 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기울였거나 아니면 똑바로 했을 때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얘 또한 연결을 해서 이러한 그 운세 예측 장치라고 하는 거를 책에서 나와 있는 저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LCD를 먼저 정말 잘 꽂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셨던 LCD를 오늘 한 번 더 연결하는 걸 먼저 해보고요. 그 LCD가 잘 연결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센서를 하나씩 꽂았다 뺐다 해가면서 각각의 센서의 값들을 저 LCD에서 보시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게 실행이 다 잘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LCD를 다 빼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다음같이 키패드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 들어갈 때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시는 이 번호 입력해가지고 문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키패드가 있기 때문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사용해 보기 위한 이러한 모터까지 서버 모터까지 연결해서 키패드 연결하고 패스워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실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저희가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보셨던 LCD 연결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CD 연결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여기 마우스가 나타나네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서부터 6개를 연결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도 6개 연결되는 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맨 왼쪽에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는 5V, 세 번째는 여기에 그 가변저항 연결되는 가운데 부분을 차례로 연결한 거고요. 다음 세 개에 대해서는 가운데를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네 번째를 12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11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거를 저도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서 진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영상을 여기 앞에서 다시 틀어서 연결하는 거를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면서 저도 옆에서 여기에 같이 연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 6개 하는 거하고 이쪽 연결 6개 하는 것도 한꺼번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쪽 연결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쪽 제일 끝에 있는 거는 그라운드, 그 다음 연결은 여기에 5V랑 연결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는 그 저항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 연결해서 5V 연결. 그 다음에 차례로 이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에 2번부터 5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영상으로 또다시 보여드리면서 연결을 저렇게 하는구나를 따라가시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방법 저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그 다음에 가변저항, 그 다음에 조그만 저항 하나, 225옴 저항이요. 그 다음에 이 LCD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제일 끝에를 해서 제일 끝에 부분에서요 세게 이 부분을 꽂아줍니다. LCD를 꽂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차례대로 6개, 이쪽에서부터 6개를 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가변저항 사용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요. 라인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꽂으면은 이 앞에다 선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뒤쪽에다가 뒤로 돌려서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꽂았는데 잘 안 꽂히네요. 생각보다. 다시 세게 해서 잘 꽂혔습니다. 띡 소리가 날 정도로 해서 잘 꽂아놨고요. 그럼 이제 플러스와 이 부분을 아두이노와 연결하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음같이 기다란 선 2개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에 검정색을 플러스로 연결할 수 그라운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를 5V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V 연결 이쪽에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을 이쪽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에 이렇게 5V와 그라운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만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좀 이제 자세히 해서 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얘의 가변저항을 맨 왼쪽이 원래는 그라운드였고요. 맨 오른쪽이 아마 5V였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돌렸으니까요. 이쪽으로 해놨으니까 맨 왼쪽이 플러스가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이용을 해서요. 이쪽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제일 끝에 부분이죠. 끝에 부분을 꽂고 끝에 부분을 플러스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애죠. 1번에다 꽂았기 때문에 얘도 1번에다 꽂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조절하기 위한 부분이고 맨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는 애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을 이용을 해서요. 가운데 있는 애를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부분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세 번째에 연결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있던 애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얘를 좀 다루기 편하게 이 바깥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바꿔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두 개는 맨 왼쪽 게 그라운드, 그 다음이 5V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맨 왼쪽이 그라운드 해서 또 이쪽으로 돌려서 그라운드 가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5V로 또 연결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를 5V로 갈 수 있도록 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더 얘를 다루기 편하게끔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 가변정에 해당하는 것까지 연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왼쪽에서부터 3개 다음부터에 또 3개가 남았는데요. 그 3개는 하나는 12번,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11번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2개짜리 라인을 이용을 해서요 12번과 11번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왼쪽에서부터 4번째와 6번째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서부터 4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저는 회색을 이용을 할 거고요. 4번째 회색은 12번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째 회색을 꽂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12번하고 연결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번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흰색은 11번이라는 거죠. 그럼 11번을 연결을 하고 얘는 맨 왼쪽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꽂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를 5번째인 거죠. 5번째 애를 이번에는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째 돼 있는 애를 그라운드에 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보다는 LCD를 좀 더 편안하게 연결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좀 더 이제 연결을 더 해야 되지만 좀 보이는 부분을 좀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밑으로 선도 연결을 바깥쪽으로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른편에서부터 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맨 끝에는 그라운드로 연결입니다. 따라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핀 확인을 하고 이 핀에다가는 그라운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이 저항이 꽂히면서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25옴 저항을 이용을 해서요 이쪽에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로 꽂혀 있고 이쪽에 꽂았습니다. 그럼 이 라인은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핀에 꽂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불이 바로 들어오죠. 전원이 잘 연결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를 사용을 해서 4개의 선을 사용을 해서 또 연결해야 됩니다. 그 4개의 선을 차례대로 꽂았을 때 저는 노란색이 먼저 되게끔 해서 보라색이 끝에 되도록 하면 그 4개를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꽂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쉽게 4개를 바로 꽂았습니다. 그럼 맨 오른편 4개 노란색 있는 애가 여기에서는 2번부터 시작을 해서 2, 3, 4, 5, 6, 2, 3, 4, 5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노란색부터요. 그래서
노란색부터 해서 차례대로 2, 3, 4, 5로 가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2, 3, 4, 5에다가 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 3, 4 저는 5번까지 네, 저는 잘 이제 꽂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보다는 좀 더 쉽게 꽂았는데요. 이렇게 다 꽂은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이제 빼주거나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글씨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원을 빼주고요. 네, 아두이노 전원을 한번 빼줬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꽂아주고 글씨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제대로 꽂았으니까 네, 여기에 아직까지 업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 했던 거를 한 번 더 저는 아까 화면에 있었던 네, 제일 첫 번째 네,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업로드를 해주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와 2, 3, 4, 5, 6 하면서 네, 신호가 제대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또 연습한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저도 한 번 더 해본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도 거의 시간이 한 10분 가량이 걸려서 이 전체를 꽂고 그 다음에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은 걸 가지고 오늘도 한두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고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것을 네,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밝기 조절 한번 해볼까요? 밝기 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배경이 너무 진해집니다. 그리고 배경을 좀 뺄 수 있게 되고요. 더 돌려버리면은 배경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글씨도 빠지기 때문에 이 조절을 잘 해서 네, 눈에 잘 보이는 상태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이 이 가변 저항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LCD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어서 다음 수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다음 수업 내용을 연결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저도 이번에는 참 운이 좋아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바로 한 번에 연결이 되고 동작 수행이 됐는데요. 지난 수업 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할 때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네, 이상한 특수 문자가 갑자기 나와서 저를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조심하셔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연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럼 어떤 거를 또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다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러는 동안에 전체를 다 영상을 보면서 차례대로 꽂는 시간을 들여면서 연결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불이 잘 들어오시면은 어느 정도는 성공하신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음에 실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4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저희 아두이노에다가 넣어 주셔야지만 그거 내용이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위쪽에 보여지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1초 단위로 숫자가 증가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화면에서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설명만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복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코드 내용만 복사를 하셔서 저희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다가 업로드를 이제 해주시고 난 다음에 헬로 월드라는 글씨와 함께 그 밑에 숫자가 잘 증가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여기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를 했고 얘를 저희 이제 아두이노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처음 프로젝트 하나를 또다시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그 코드 내용을 붙여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지우고요.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해서 왜 붙여넣기가 안 되죠? 네, 다음과 같이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잘 연결을 해놨으니까 우선 한번 저장을 해야지만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수업하고 있는 폴더를 특별히 안 만들었으니 저는 폴더 하나만 잠시 만들고요. 그래서 DIY 여기 폴더에다가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수업하고 있는 LCD 1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요. 컴파일을 한번 해주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랬을 때 이상이 없이 컴파일 완료가 잘 되시면요.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두이노가 포트 3번 컴3에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두이노에 깜빡깜빡 하면서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숫자가 1, 2, 3, 4가 초 단위로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가 잘 보이시게 되면은 제대로 연결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연결을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잘 하셨던 분들은 오늘 할 때에도 금방 연결이 잘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잘 안 되셨던 분들도 오늘은 했을 때는 또 케이블이 바뀌어서 잘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연결이 돼 있던 부분을 그대로 냅두시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다 연결이 그 LCD가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한두 번 이렇게 해보셨던 이 초음파 센서라는 거고요.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저희 수업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식탁에 자신의 무슨 좀 스마트 식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 식탁 조명 등이 불이 밝게 비치고 어둡게 비치거나 할 때 식탁 위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용을 하실 때에도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초음파 센서는 핀이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개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거는 초음파 센서 4개짜리고요. 이 4개짜리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바라봤을 때 이 눈같이 생긴 애를 저쪽으로 자기 자신과 바라봤을 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VCC라고 적혀 있고요.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라고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가 트리거고 하나가 에코입니다. 트리거는요 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에코는 다시 반사돼서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의 라인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연결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맨 왼쪽을 5V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5V는 여기 5V를 이미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미 이 LCD 쓰는 거에 5V를 커다란 라인 하나에다가 꽂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라인에 5V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두 번째 있는 이쪽 라인에다가 5V를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쪽으로 바로 꽂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해놨던 5V 라인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요. 그라운드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V 옆에 꽂았던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을요. 이번에는 여기 8번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부분을 7번에다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이
거리 센서가 잘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일어난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코드 설명을 먼저 지금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 내용은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한번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리거는 저희는 8번 핀에 꽂았기 때문에 트리거는 8번 핀에 꽂았다라는 디파인을 이쪽에 첫 번째 라인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코 라인은 7번에다가 연결을 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를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초음파를 쏘고 받았을 때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치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계산하기 위한 그 수치를 여기 10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시리얼로 먼저 보이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나중에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리얼이 아니라 저희 여기에 LCD 연결한 데에서 보여지게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핀 모드는 다음과 같이 트리거 8번 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에코는 트리거 8번 핀으로 해서 아웃풋 하는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 들어오는 핀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루프문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트리거 핀에서 초음파를 쏘고 그 다음에 에코 핀에서는 그 초음파 반사대에서 돌아오는 값을 받으면서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계산을 하고 이 먼저 하이로 트리거를 쏘고 난 다음에 0.01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트리거 쏘는 걸 끄고 에코를 받기 시작을 해서 그 받은 시간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음속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 현재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는 거를 0.5초 단위로 계산하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한번 해보셨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저기에 맞춰서 이거 하나도 핀을 안 빼신 상태에서 한쪽에다가 저희 그 초음파 센서를 꽂고 그 다음에 같이 잘 동작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초음파 센서를 꽂으실 때는 여기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LCD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 LCD 바깥쪽 방향으로 하셔야지만 거리 측정을 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결과값은 연결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같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컴퓨터 화면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결하는 것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리 측정하기 위한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요. 맨 왼쪽에 5V, 그 다음에 트리거, 그 다음에는 에코, 그 다음에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요. 그쵸?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원 연결이 잘 된 상태에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꽂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꽂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지금 연결된 얘네들은 건들지 않도록 안 빠지도록 한 번씩 이렇게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만 더 연결을 하는 거고요. 맨 왼쪽이 5V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5V는 거리 뒤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5V VCC 부분에서요 해서 5V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애들이 있지만 제일 끝에 그라운드를 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도 이쪽으로 연결하면 문제점이 심각하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제 앞쪽으로 해서 화면을 하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꽂기가 어려운 감이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앞쪽에다 열심히 꽂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힘들죠.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꽂기가 편해서요. 그럼 다음같이 다시 꽂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케이블이 좀 많아서
잡고 있기가 힘든데, 아까 그 5V 있죠? 5V를 이쪽에서 봤을 때는 맨 오른쪽입니다. 뒤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VCC에 꽂아주도록 하고요. 네, 잘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라운드도 꽂아줘야 되는데요. 그라운드는 반대편이죠. 그래서 그라운드도 연결해서 그라운드에다가 꽂아줍니다. 네, 잘 꽂았고요. 5V 그라운드 잘 꽂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라고 하는 게 5V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8번에다가 꽂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에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리거 연결하기를 8번에 연결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에코 부분은 네, 7번에다 연결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꽂고 난 다음에 7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네, 가끔 이런 거 이제 꽂아주다가 네, 선이 잠깐 그거 오버가 나면 아까 헬로월드 글씨가 잘 보였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저는 이제 다 연결을 했으니까 거리 측정하는 것도 거리 측정하는 거고 얘도 잘 되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아까 저는 LCD 뭐 1번이라든가 2번이라고 하는 파일을 잠깐 열어서 LCD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아까 LCD 테스트였나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얘가 또 제대로 안 꽂혀 있다네요. 그럼 한번 빼주고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제로 했었던 LCD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시켜줘서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는지를 네, 여기에 헬로 월드 글씨가 나타나고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도 잘 되는구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좀 전에 이것도 연결했었죠. 저거 꽂아지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CD 디스턴스라고 하는 예제를 저는 또다시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글씨 나오던 거는 딱 멈춰버립니다. 이거가 동작하는 순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센서만 동작하고 있고요. 이 거리 센서에 해당하는 저는 거리가 지금은 뭐 10cm, 11cm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손을 갖다 대주면 당연히 2, 3cm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영상을 저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음파 연결했던 거 다음에는 얘를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예 새로운 거를 아두이노를 하나 더 만드셔서 이제 여기에 모두 지우시고 붙여넣기를 하셔서 동작을 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 동작하는 거는요 당연히 컴파일 하려고 하면은 저장 한번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초음파 거리 센서니까 뭐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컴파일해서 문제없이 잘 되면은 이제 이거는 잘 되는 거니까 이제 컴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럼 업로드를 하면 기존의 LCD에는 이제 동작을 안 하게 되고요. 대신에 다음과 같이 이쪽 시리얼 모니터에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측정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네, 거리 측정을 해주면은 저는 뭘 잘못 연결한 것 같네요. 거리 측정이 지금 제대로 되질 않는데 얘가 원래는 다음과 같이 네, 이제 좀 연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많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손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수치가 작게 나타나야 되고 아니면 멀게 나타나야 되고 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센서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해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가 제대로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제대로 케이블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가까이 갔을 때는 지금은 이제 연결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거의 가렸더니 이만큼 됐다가요. 손을 조금씩 멀게 하면은 10cm 정도 됐다가 더 멀리 하면은 더 많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 센서가 이제 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뺐을 때에는 이 저희가 미리 연결해놨던 LCD로 또 연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LCD로 연결까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LCD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이 화면이 아니라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코드 내용으로 바꿔주시면은 LCD에서 그 결과값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코드 내용을 보시면요. 기존에 이 리퀴드 크리스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내용은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이거 어디랑 똑같냐면요. 저희 그 LCD 연결하고 나머지 돼 있는 부분 여기랑 똑같은 코드 내용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코드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 부분만 바꿔서 사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코드 내용 말씀을 드리고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트리거 87 이거 그대로 저희 요 앞에서 사용했던 얘네들이 있는 거죠. 이 내용에다가 추가한 내용은 여기 이 그 뭐라 그러죠? 이 LCD라고 하는 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원래는 헬로 월드라고 돼 있던 글씨가 디스턴스라고 하는 글씨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리를 계산하는 부분 다음에 이쪽에 시리얼에다가 출력하던 부분을 커서 01이라고 해서 밑에 라인에다가 출력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계산된 거리값 디스턴스 값을 여기에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프린트할 수 있게끔 하고 0.5초간 계속적으로 그거를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 왼쪽의 코드 내용과 오른쪽의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그게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좀 전에 이제 이 LCD와 초음파 센서 두 개를 이용한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돼 있다라고 하면요. 얘를 모두 복사를 한번 해서 이번에는 그냥 아두이노 돼 있는 그대로에다가 디스턴스 여기 모두에다가 다시 지우고 모두 다 지웠습니다. 한번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 2번 정도 혹은 1번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음 코드 내용 있는 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모두 다 업로드를 컴파일 해보셔도 되고요. 컴파일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업로드를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시리얼에서 값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값이 저희 그 LCD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아까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한 경우고요.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에 11.7cm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손을 맞거나 하면 3cm로 5cm, 3cm 됐죠? 그 다음에 더 멀어지면은 5cm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치우면 12cm 정도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얘를 좀 더 뒤로 빼면은 네, 거리가 네, 더 멀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거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거리 센서의 값을 LCD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LCD가 케이블이 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고 연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요. 연결하셔도 잘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많은데, 그러더라도 저희 LCD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편안하게 그래도 어렵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값은 거리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저희 온도 센서를 가지고도 또 온도 값을 파악해보고 저기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 하나 더하기를 이번에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 템퍼레처라고 하는 센서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LM35라고 하는 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LM35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 글씨가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요. 맨 왼쪽이 5V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A0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를 연결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 5V와 그라운드를 반대로 꽂으시면요. 나중에 손도 대봐야 되는데 손도 못 댈 정도로 정말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꽂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이따가 이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초음파 센서 연결했던 거는 아두이노에서 살짝 빼시고요. 이번엔 초음파 센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거를 또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빼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LCD 쪽 라인을 건들거나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럼 LCD가 또 동작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LCD가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만 연결을 해보시고 얘가 또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맨 왼쪽은 5V로 가운데를 A0로 연결하고 오른쪽을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할 때는 여기 링크가 걸려있는 라이브러리를 또 받아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LM35 하이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저 라이브러리를 받아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 없네요. 저기는 그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게 위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링크는 그냥 참조만 하시라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코드 내용을 보시면 그냥 A0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를 얘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섭씨 단위인 도씨라고 계산을 해주려면 가져온 값에다가 500을 곱하고 1024를 나누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 온도에 해당하는 섭씨 단위 온도를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섭씨 온도 값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화씨 온도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한 섭씨 온도 값에다가 화씨를 바꾸는 계산 값을 해서 화면에다가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내용을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코드 내용을 먼저 복사를 하더라도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저희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새 파일로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는 당연히 보여지는 값이 제대로 안 보여지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코드만 복사를 해온 거고요. 컴파일을 하면은 이제 파일 저장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템퍼레처니까 TMP라고만 할까요? 그렇게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거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 잘 완료가 됐으니까 저는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연결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나오는 결과 값은 업로드를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정말
그 너무 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대로요. 저희는 템퍼레처 센서라고 하는 LM35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영상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연결을 여기서도 같이 해봐야 되니까요. 연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연결했었던 그대로인 거죠. 여기에 이제 템퍼레처 센서라고 하는 여기 글씨 잘 보이시나요? 초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초점을 잘 못 맞추네요. 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손에 이렇게 얹어서 좀 초점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으니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맞아야지만 나머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LM3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저희 눈에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글씨가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맨 왼쪽이 플러스, 가운데가 A0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에 꽂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초점을 다시 맞추고요. 얘를 빼고, 그쵸? 잘 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애를 잠깐 하나씩 빼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사용하면 되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운드와 플러스 되는 부분을 잠깐 빼주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꽂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들어서요, 이제 꽂아주기를 하나씩 3개를 이렇게 차례대로 꽂아주고, 저는 당연히 네, 잘 꽂았고요. 맨 왼쪽이 플러스로, 가운데가 A0에,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맨 왼쪽이 플러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가 A0에 연결되도록, 그쵸? A0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가운데 꽂아서 A0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맨 오른쪽이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은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화면에는 지금 온도가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 방 온도가 지금 오늘 날씨인데도 좀, 네, 또 건드리면서 여기 또 글씨 이상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LCD가 좀 다루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온도가 잘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잘 측정되니까 온도를 한 번씩 컴퓨터에다가 시리얼에 보내고 있어서 얘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온도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잘 됐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온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연결이 지금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이 또 웬 온도가 이렇죠? 설마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빠져버렸네요. A0에다가 제대로 연결을 하고 잘 하신 분이라고 하면 잘 연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는데요. 네, 이제 좀 연결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가 37도, 40도까지 올라갔나요, 설마? 네, 이게 아까 제가 아마 제 센서는 아까 잘못 꽂아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여기 아마 여기 현재 온도가 뭐 20도, 23도라고 하면 그
온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얘를 화씨로 옮기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의 결과값을 이제 또 LCD에다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온도 좀 제대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쵸? 25도 정도 된다라고 지금 여기가 25도 정도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 내용을 컴퓨터가 아닌 그냥 저희 만약에 LCD 연결된 거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여기에 코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기존 그 LCD 연결됐던 거 그대로고 여기에 해당하는 파란색 부분만 변경이 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CD 사용하는 거 그대로고요. 저희 꽂아놨던 라인 그대로 꽂혀 있는 거고, 그리고 리퀴드 크리스탈을 이렇게 연결된 대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명령어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LCD 시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시리얼에도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이 할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코드 내용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화씨 계산하는 거 그대로, 섭씨죠. 섭씨 계산하는 거 그대로 있고요. A0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계산하는 값을 시리얼 프린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LCD에다가 출력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LCD 위쪽 라인에다가는 섭씨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다가 화씨 부분을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LCD를 한번 표현하고 난 다음에는 1초 단위로 바뀔 때마다 다시 화면 자체를 지워주고 표시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의 코드 내용과 오른쪽의 코드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똑같은 템퍼레처 그대로니까요. 모두 다 지워서 여기에 바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넣고요. 엔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주고 오른편에 있는 코드 내용 복사해서 또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파일 해보고요.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면요. 저는 이제 LCD에서도 그 값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로도 똑같이 결과가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는 한 19도 정도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 센서에서 지금 파악되는 거로는 18도, 19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섭씨와 화씨의 값이 LCD에서도 섭씨 부분이 위쪽에, 화씨 부분이 아래쪽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 영상을 저도 이제 또 찍어 네, 아까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기 아까 빼놨던 이것도 있고요. 적외선 적외선이래. 그 초음파 거리 센서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값이 표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보시면 온도 센서 연결을 해두고 27.3도, 그 다음에 화씨는 81.2도라고 잘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주면요. 손을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29도, 30도까지 올라가고요. 31도까지도 올라가네요. 그쵸? 31.7까지, 32도까지 올라갔다가 손을 다시 떼주면 기온이 차차 낮아져서 다시 떨어지면서 수치가 30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 LCD를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가지 센서들의 값을 표현하는 것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매끄럽게 제가 수업을 아무리 준비를 잘해와도 이게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가 이 LCD더라고요. 전원 연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선 연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가끔 결과가 제대로 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이렇게 한두 개가 빠지거나 들어 꽂아 주시면은 저게 또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CD는 여러 번 잘 테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꽂아 둬야지만 사용이 쉽고요. 그래서 어려운 감이 좀 있지만 이렇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이쪽에 표현을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잘 하시는 분은 딴 거 벌써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울기 센서입니다. 생김새는 저기 적혀있는 그림으로는 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실제 센서들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까만색으로 생겼습니다. 까만색 원통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들어서 흔들면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 안에서 구슬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SW520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글씨로요, SW-520D라고 적혀 있는 이 기울기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 센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네, 다음과 같이 연결하시기를요. 그라운드는 오른편에, 그 다음에 또 한쪽은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주는데, 플러스에 연결할 때 중간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220옴 저항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 2번 라인을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지금 LCD로 잘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꽂으면은 얘를 이렇게 기울였다가 이렇게 세웠다가 하는 동작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동작을 하려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마 수업하는 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뭐라 그러죠? 브레드보드 조그만 게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혹시 브레드보드 조그만 게 있으신가요? 다? 네, 거기에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그 브레드보드에다가 얘 하나를 꽂으시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꽂으시면서 이렇게 한쪽에는 그라운드, 또 한쪽에는 다음과 같이 5V를 220옴 저항으로 나가게 하면서 중간에 2번 핀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보시는데 이번에도 LCD 여전히 꽂아두신 상태에서요, 요거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연결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코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연결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7번 있죠. 이 7번은 여기에 저희 2번으로 연결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를 지금 숫자를 잠깐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미 이 LCD를 사용하면서 2번을 쓰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그쵸? 2번 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는 2번을 꽂는다고 돼 있지만 저희는 이거 그림 2번에다 안 꽂고요, 이 녹색 라인을 7번에다 꽂을 겁니다. 왜냐면 7번을 지금 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녹색 핀은 2번에 꽂는 게 아니고 7번에 꽂는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좀 전에 그 데이터는 7번 핀에다가 꽂는다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13번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직 LED를 연결을 안 했는데 아두이노에 있는 LED가 동작하는지를 파악할 거기 때문에 13번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LED는 하이 상태로, 불이 켜진 상태로 되게끔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변수, 그 다음에 그 앞에 값은 로우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 타임을 이쪽에서 설정하기 위한 변수 값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dBounce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살짝 그 값이 바뀔 때 어떠한 변수를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수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7번 핀에다가 나는 연결했기 때문에 7번 핀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현재 7번 핀에서는 인풋 값을 하이라고 먼저 세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값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변화 값은 여기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13번 LED, 이 아두이노에 붙어있는 LED로 표시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 부분이 세팅하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고, 이 오른편 부분에서요, 인풋 핀이라고 하는 저희 연결된 그 틸트 센서의 데이터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 읽어온 값이 앞에 값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같지 않은 경우에만 현재의 그 시간값을 가져오게끔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값이랑 뭐 계산을 해봐서 여기에서 그 읽어온 그 디바운스 값과 비교를 해서 클 경우에는 읽어온 값을 이제 입력을 이쪽 스위치 스테이트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스테이트가 만약에 하인 경우에는 불을 꺼준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스위치, 죄송합니다. 이 스테이트 값이 만약에 하이가 아니고 로우 상태면은 불을 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마 이렇게 눕혔을 때 불이 꺼지고요. 이걸 다시 세웠을 때는 불이 켜지게 되는 그러한 코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 내용을 저희는 또 실행을 시켜보기 위해서요, 모두 복사를 해서, 잠시만요. 이게 그 틀린 글자가 있다 보니까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두 추가하든가 건너뛰기를 해야지만 복사가 되겠네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엔 템퍼레처가 아니고 다른 걸 또 해볼 거기 때문에요, 새 파일을 열어서 모두 지우고 첫 번째 라인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 내용을 또 모두 선택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코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모두 다 붙여넣고 난 다음에 아직 저희 연결은 안 했는데요, 우선은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틸트 TILT인가요? TITL이라고 적어버렸는데 TILT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컴파일에 문제가 없으면은 업로드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 센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도 잘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에는 데이터가 이게 센서가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울기 센서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숫자가 더 이상 안 증가하고 멈춰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울기 센서는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SW 520D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기울기 센서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어 보면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사용을 하고요. 얘가 이렇게 누웠다가 움직였다 하는 걸 동작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지고 있는 조그만 브레드보드 있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펼쳐서 이렇게 꽂아주고요. 꽂은 상태에서 하나는 그라운드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115옴 저항과 이어서 그 사이에 7번 핀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V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연결하기 위해서요,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V 이쪽에다가 이제 저항하고 같이 해서 연결할 건데, 어쨌든 5V에다가 전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0kΩ 저항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을 금색으로 갈색으로 시작하고 까만색 돼 있는 10kΩ 저항에다가요, 여기에
저항을 5V하고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항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연결을 했는데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네, 7번 핀에 연결되는 라인 하나만 더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7번 핀에 연결하기 위해서요. 네, 좀 노란색으로 할까요, 얘는? 네, 노란색 핀 하나를 또 가져와서 이쪽에 연결을 하고 사이에 연결을 해주고 얘를 저희 그 아두이노 7번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네, 연결이 다 됐으니까요. 이제 얘가 동작하는지를 눕혔습니다. 여기 꺼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다시 켜지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제가 또 전원이라든가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얘가 또 불빛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글씨가. 어쨌든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게 되는 상태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얘도 같이 이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해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3개 연결 잘해서 꺼지고 켜지는 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LCD가 또 이게 또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내가 하면서 건드린 게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두이노 아까 열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네, 최근 파일 중에서 LED 10이라는 거로 한번 업로드를 해주면서 또 글씨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스케치 파일 업로드가 잘 되고 나면은 글씨 잘 나오죠? 네, 글씨 잘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저는 슬라이드 1을 또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 깜빡깜빡 하다가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 얘는 숫자가 멈추고요. 그 다음에 눕히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세우면 불이 켜지고 눕히면 꺼지고 세우면 켜지는 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된 상태에서 저희는 다음 동작을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습 내용을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영상 됐던 거를 이어서 코드를 조금만 바꾸면은 다른 내용으로 또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여기에 LCD를 연결했던 거를 그대로 코드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원래 썼던 코드에다가 사용자가 걔를 눕히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 LCD에다가는 오프라는 글씨가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다시 얘를 세로로 세워 놓으면은 그때는 이제 틸트 센서가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틸트 센서가 켜져 있다라고 ON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두이노에 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LCD에서 그 값이 켜지고 꺼지고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코드 내용을 똑같이 저희는 이제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 틸트 모드에다가 지우고요.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붙여넣기 하고요. 엔터 한두 번 쳐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코드 모드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 붙여넣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컴파일을 한번 해주셔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업로드를 해서 얘가 이번에는 세웠다 눕혔다 할 때 LCD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우면은 오프라는 글씨가, 그 다음에 눕혔을 때는 ON이라는 글씨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제대로 지금 on이랑 off가 제대로 나타나긴 하거든요. off는 위에 줄에, 그다음에 on은 밑에 줄에 나타나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 저는 또다시 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리면은요. 네, 코드를 업로드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동작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동작하는 부분을 조금 설정을 바꿔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는 코드는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고 수정된 코드를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불도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세워주면 OFF라는 글씨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눕히면 ON으로 되고 불도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작을 LCD와 연결해서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만 하면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제 이거에 이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인데 뭐냐, 운세라고 해서 아니면은 어떠한 그 결정을 할 때 한번 주사위를 굴려라 라는 의미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딸깍 해주면은 네, 그러면 그때 결과가 어떤 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글씨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프로그램만 한 번 더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딱 멈췄을 때 0번부터 7번까지 답이 랜덤으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책에서는 그냥 운세 예측 장치라고 해서 8가지 값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게 랜덤으로 막 돌아가고 있다가 제가 이거를 세우는 순간 멈추겠죠. 그럼 그때 멈춘 값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코드 내용에서는 별거 없고요. 여기 LCD 나와 있는 거, 네, 여기 LCD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LCD 연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틸트 센서는 여전히 7번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팅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요, 글씨만 위쪽과 아래쪽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은 첫 번째 글씨에는요, 그냥 포춘 텔러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뭐 운세를 얘기해주는 그러한 글씨를 적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라인에다가는 ask a question이라고 해서 그럼 질문 뭔가를 해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처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다음 루프문에서는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눕혀놓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랜덤으로 8개의 글씨가 막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가지 숫자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네, 어떠한 숫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저기 스위치문에 의해서 0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고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에 뭐 더 answer is는 그냥 첫째 줄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느 순간 딱 이거를 세웠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뭐 yes 아니면은 아마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영어로는 저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적어 놓은 거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0번이 선택됐을 때는 그럼요 yes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선택됐을 때는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probably라고 하는 그러한 값이,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를
저 중에 하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게 그럼 도대체 뭐하는 예측 프로그램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랜덤으로 0번부터 7번 값 중에서 내가 물어보고 얘를 딱 실행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얘가 랜덤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요, 이 코드 내용은 이번엔 3페이지짜리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복사해서요, 여기 틸트에다가 모두 지우고 첫 번째 코드 내용을 모두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3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코드 내용 모두 다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라인에 있는 이쪽 스위치문 있는 것도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보고요. 이상이 없으면은 업로드를 해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여기에 the answer is 다음에 그 밑에 글씨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를 딱 세우면은, 그러니까 눕히는 거죠, 반대로. 눕히면은 결과가 여기에서는 네, 어떠한 게 답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눕히면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겁니다. 내일도 비 올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세우면은 답이 뭐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떠한 질문을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얘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랜덤으로 그냥 답이 나오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포춘이라고 하는 걸 업로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서 깜빡깜빡 업로드하는 게 반짝반짝 하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가 the answer is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이 지속적으로 뭔가 글씨가 막 바뀌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글씨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까? 라고 하면은 딱 내리는 순간 don't be silly는 뭐죠? 네, don't be silly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라고 해서 다시 내려서 또 글씨가 막 바뀌게 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럼 모레 날씨는 어떨까? 모레 날씨는 좋을까? 라고 해서 다시 눕히면 당연하죠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그냥 운세 같은 거를 할 때 나는 내일 여자친구와 혹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해서 또 답을 하면은 다시 물어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떠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어떠한 운세 혹은 고전적인 그러한 뭐라 그러죠? 운세 예측 장치를 한번 내 타이밍에 맞춰서 세우는 거로 해서 만들어 본 그러한 예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한번 꽂아놓고 나면은 이거를 빼기가 싫습니다. 그래 놓고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더 실습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액정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2번 수업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잘 연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액정 부분은 나중에 또 사용을 하거나 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진도에서는 이제 이 액정 부분은 여기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른 실습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다음과 같이 8가지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숫자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뭐 다시 라고 해서 그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주사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yes 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1, 2, 3, 4, 5, 6이라고 해서 바꾸고 얘를 뭐 2개 정도를 지워버리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랜덤되는 값에 의해서 좀 전에는 글씨가 나타나는 것 대신에 숫자로 주사위 굴리기를 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LCD를 연결해서 몇 가지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 모터까지 연결하는 건 안 할 거고요. 모터 전에 얘만 키패드만 한번 연결하는 거를 실습을 해보시려고 합니다. 왜냐면 키패드도 오늘 해보시고 난 다음에요. 다음 수업할 때도 바로 이어서 또 한 번 할 때 키패드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 열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문 열리는 것까지 또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여기에는 지금 이 부분도 연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키패드만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이어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는 저렇게 생긴 키패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키패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스위치 같은 애가 가로 세로 4개씩 쭈루룩 있는 이러한 거고요. 밑에 핀이 2, 4, 6, 8개가 있는 이러한 키패드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키패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 코드를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키패드는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얘를 아두이노 2번에서 9번까지 연결할 겁니다. 네, 그래서 키패드 1번부터 8번까지는 키패드를 이렇게 들으셨을 때 바라봤을 때 맨 왼쪽이 1번이고요 그렇게 해서 차례로 8번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키패드를 연결을 조금 이따 하는 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라이브러리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업로드 되는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먼저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는요 요렇게 그냥 키패드 311 라이브러리 설치해달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툴에 스케치예요.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부분에 보시면은 저는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키패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키보드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키패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맨 위쪽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누르시면요 창이 하나 뜨고요. 얘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키패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다음과 같이 키패드가 있습니다. 그쵸? 뭐 누구 이름이 있는 키패드도 있고요. 근데 쭉 내리다 보면은 아예 키패드라고 하는 딱 그 이름만 가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버전이 3.1.1이죠. 얘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내려봤을 때 키패드가 적혀있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인스톨 됐다라고 표시가 되게 됐고요. 그럼 저희는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가 돼 있으니 여기에 다시 스케치해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키패드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됐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그럼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가 돼 있으니 저희는 이번에는 또다시 새 파일을 만드셔서 이 코드 내용만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워주고 붙여넣기를 하셔서 컴파일해서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키패드 프로젝트니까요. 키패드라고 적고 컴파일을 했을 때 컴파일이 완료가 잘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더라도 뭐 아무것도 아직까지 동작되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저희가 키패드를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업로드가 잘 완료가 됐으니 이제 키패드 연결하는 거를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키패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키패드 핀이 8개가 있는데 이 핀 8개를 2번부터 9번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결은 그렇게 어려운 연결이 아닙니다. 네, 여러가지 이렇게 뭉텅이가 있는 거 있죠? 한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는 8개만 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여기에다가 다 연결할 거고요. 나머지 이거는 여기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요, 잘 살펴보면은 저기 뭐 C4, C3, C2 해서 R4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 차례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8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차례대로 꽂아줄 수 있도록 네, 연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를 차례대로 그냥 꽂고요. 네, 꽂는 게 조금 한꺼번에 붙어 있는 애들은 좀 어렵게 꽂히기는 하는데요. 네, 나머지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8개를 다 이제 꽂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 반대편은 그럼 그대로 꽂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 하나만 좀 이상하게 돌아가 있네요. 다시요. 네, 잘 꽂았더니만 하나만 이상하게 꼬여서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꽂아주고 차례대로 하는 거라서요. 그 다음에 얘가 자꾸만 딴 데가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는 네, 여기가 맞는 거니까요. 이렇게 차례대로 8개를 꽂았습니다. 그쵸? 이제 제대로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어떻게 꽂느냐? 얘를 꽂을 때는요, 요렇게 붙여서 이렇게 얘 라인과 이쪽 라인이 같이 오게 하고요. R4번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2번부터 시작을 해서 C4번이 이쪽에 9번까지 오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번부터 9번까지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이 갈색이 저는 2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얘가요, 차례대로 오게끔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4개 순서대로 잘 조절을 해서요, 순서대로 네, 조절을 잘 해서 네, 맞춰주고 난 다음에 얘를 그대로 2번부터 3, 4, 5, 6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5, 6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차례대로 있는 애들을 가지고 네, 차례대로 맞춰주고요. 순서대로 잘 맞춰주고 난 다음에 이쪽에 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네, 이쪽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끔 순서대로 꽂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꽂는 거는 다 끝난 겁니다. 이건 다른 거 꽂는 것보다는 좀 많이 쉽죠?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저는요, 어쨌든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컴퓨터와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컴퓨터 연결이 됐을 때요, 이 키보드 하나를 눌렀을 때 여기 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네, 뭐 하나씩을 누를 때마다 반짝하면서 네, 이게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컴퓨터의 시리얼로 넘어가서
어떠한 값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깜빡이는 게 보여야 됩니다. 네, 깜빡이는 게 보일 때만 실제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값이 넘어가는 거를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 확인이 됐으니 실제로 그 값이, 저는 순서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요,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눌러서 가볼 겁니다. 차례로 가로로요. 그랬을 때 제 예상으로는 1, 2, 3A, 4, 5, 6B, 그 다음에 7, 8, 9C, 별표 0, 그 다음에 샵 D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되는지는 이제 그렇게 누를 테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을 하셨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얘를 한 번 더 혹시나 꽂았을 때 케이블이 빠지거나 한 게 있을까봐 컴파일을 한 번 더 저 해서 업로딩을 해줬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 시리얼을 열어서요, 눌러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 저는 위를 눌렀을 때 D가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걸 누르면 C, 이 순서입니다. D, C, B, A가 네, 뭔가 이상하게 거꾸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눌러봤더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제 거 기준으로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거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핀이 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바라봤을 때 저는 여기 D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1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걸 위쪽 걸 누르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맨 위에 A 라인을 누르면은 네, A는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케이블 순서가 뭔가 바뀐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실 거고요. 저는 그래서 원래 연결했던 거를 이번에는 네, 여기 연결했던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영상에서 연결했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연결할 겁니다. 즉 순서가요, 저희 2번 쪽에 꽂혀 있었던 거를 마지막 9번으로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쪽에 있었던 거를 2번 쪽으로 옮기는 거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꽂아 볼 겁니다. 아니면 화면상으로 연결한 거 그대로 해서요, 이거를 통째로 빼서 한번 뒤집어서 꽂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로 해서 꽂으면요, 저는 빼서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한번 다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꽂았고요. 이제 화면상에 보시면 1번, 2번, 3번 A, B, C, D가, 저는 그걸 뒤집어서 꽂았더니 저 배열 그대로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코드를 바꾸실 필요가 없이 케이블만 이렇게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 꽂으면은 이 순서가 이제 요거대로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영상에 나와 있는 코드 그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 케이블을 바꾸지 않고 코드를 바꿔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저희 영상이랑 똑같은 거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6, 7, 8, 9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마 9, 8, 7, 6으로 바꾸시면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요, 요거 좀 전에 영상 보여서 연결해 드린 거대로 똑같이 연결을 해서 이 키패드 값 그대로 눌렀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은요,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은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연결이 잘 돼야지 다음 이어서 그 위치에 맞춰서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를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잘 되시는 분은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까지 다 하셨으면은
다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 이 키패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네,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그거까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출석 체크는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 혹시 없으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시는 분은 말씀 주시고 다 되셨으면은 챙기고 오늘은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뭐지? 오프라인으로 오신 만큼 혹시나 본인이 그 자신이 어떤 거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안 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요. 수업 다 끝나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뭐 필요한 게 어떤 게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네,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 되시는 분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시는 분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